참, 속에서 열불이 나고, 답답하시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아직 당선자일 뿐입니다. 아직 취임도 안 하셨어요.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무섭죠? 네. 이제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3월 이렇게 되면, 우리 3월 대란 일어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서워. 걱정입니다. 특히 가장 또, 아까 이야기를 드린 분들 말고도요,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인물 있죠. 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분? 뭐죠, 진짜? 아니, 이분은 어떻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까지 이야기 드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게 김종훈 후보자가 이중국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물론 이중국적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겠지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래전부터 이중국적이었다가, 이제, 어떤 장관 후보자든, 어떤 고위공직 자리에 오를 때, 한 개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인으로 살아오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가 아니죠. 내정되고 나서, 그것도 장관 하려면 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국적이, 원래는 이중국적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인입니다. 통으로. 그냥 완전 미국인. 머리 검은 미국인. 우리가 이제 놀림 삼아서 얘기했던 머리 검은 미국인이 실제로 머리 검은 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이거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는 거죠. 조만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국 국적만 갖고 장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논란이 될 거 뭐 있냐? 난 이제 한국인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전부 다 미국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가족들은 시민권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도 개개인이 다 자신의 의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자랐고 그렇겠죠. 아이들이 또 그렇고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장관이 된다고 한국인이 되라 이러면 싫을 수 있겠죠.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라고 이제 국적을 옮겨서 장관을 하겠다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은 모두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국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애국심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장관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조하고 이런 장관이잖아요. 그런 부서의 장관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국을 생각해서 조국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어찌됐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뭔가 이렇게 물론 그럴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살지가 없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뭔가 좀 대치되는 이익관계에 놓였을 때 이분이 과연 미국과 한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가족들이 다 미국인인데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도 어쨌건 15세 이상부터는 쭉 수십 년 동안 미국인으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머리 검은 미국인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한국 정서를 이해하냐 마냐의 문제를 묻고 싶진 않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미국인인 상황에서 과연 미국보다 한국을 본인의 내 나라,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장관답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물론 외국에 가서도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한국인이야. 내 피는 한국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애국자로 지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뭐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뭐 유명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유명한 게 미국 정보국이죠. CIA.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면 국정원인 국가정보원 이 CIA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참 한국 국정원과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정보원 중앙정보국이죠. 미국 중앙정보국하고 깊숙이 관계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전에 그 CIA가 직접 설립한 벤처 회사가 있대요. 인큐텔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국방 이런 무슨 연구개발비의 일부로 미국의 그 돈이죠. 세금으로 연구부 개발비로 이렇게 투자가 된 이 투자금으로 운영하는 투자 회사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뭐 CIA가 원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뭐 이런 회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CIA 전 국장에 따르면 인큐텔과 CIA 간의 동맹이 정보기관 그러니까 CIA를 기술력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밝힌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신데요. 이석기 의원에 따르면 인큐텔은 미국 CIA가 원하는 기술을 실리콘밸리식 벤처 투자 형식으로 걷어들이는 신군산 복합체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요 인큐텔의 영역은요. 정보 수집, 보안, 감시 관련 기술. 느낌이 막 오싹하죠? 우리 민간 불법 사찰, 이런 걸 주로 이렇게, 이런 쪽 기술로 이렇게, 보다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술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기술로 CIA를 보다 더 뛰어나게 중앙정보국에서 정보를 확실하게 빼서 CIA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영화로도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졌지만 보다 더 뛰어난 미국의 모든 것들이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외국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미국의 정보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당한 공을 세운 회사에 이분이 창립부터 관여를 했고 그리고 2005년까지도 이사로 재직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 뭐 미국에서 계속 계셨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미국 정부에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뛰어난 미국인인 그가 대체 왜 대한민국 장관으로 오냐고.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온 애국자시잖아요. 미국의 애국자인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왜 우리나라 장관을 하겠다고 갑자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정보국에서 그렇게 또 획획한 공을 세웠던 인물인데 그렇잖아요. 이 인큐텔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인큐텔 등에서 비슷한 일을 한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벤처 회사들 모아놓고 CIA 그 국장인가요? CIA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뭐 모아놓고 같이 미국의 적을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멘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봤는데 네 아까 뉴스 할 때 읽었는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미국의 적을 이렇게 뭐 무찌르는데라는 표현까지는 아닌데 미국의 적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공을 많이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본인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인물들을 혹은 국가들을 좀 이렇게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회사의 이사로 설립 당시부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이사로도 아주 깊이 이 회사에 관계했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창조를 담당할 장관으로 적격한 인물인 것인가? 거기다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가족은 이미 전혀 한국인이 될 의사조차도 없고요. 본인만 그냥 잠깐 일지 몰라요. 잠깐 한 5년만? 몇 년만? 2년? 3년? 이 정도만 한국 국적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갈지도 모르죠. 아니 뭐 CIA 그 정도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다시 그냥 미국 뭐 시민권 얻겠어요 한다면 뭐 미국에서 당연히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가족들도 한국인으로 할 생각 없다. 가족들은 그냥 미국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중에 뭐 이게 하다가 별로 뭐 잘 안 되면 언제든지 한 발 빼고 바로 한 발만 살짝 담궜다가 바로 빼고 미국으로 돌아갈 그런 이제 뭐 의사를 충분히 내비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어느 정도 뭐 여기까지 와서 뭘 미국에서 썼던 이게 인큐텔식의 뭐 이런 걸 뭐 하겠냐 이럴지도 모르지만 왜 하필 거기서 그렇게 미국 정보국에서 미국 그 CIA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을 굳이 대한민국에 물론 이 보수 이 인력 풀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주변에 있는 인력 풀들이 상당히 참 이게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막 아무리 골라봐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신선한 인물 찾고 싶어서 외국에서 좀 찾아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 무리수였다. 이건 도를 지나쳤다. 적어도 한국인이어야 되지는 않냐. 적어도. 그냥 장관 한답시고 잠깐 한국인 딱지 붙인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을 자기가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설령 차라리 외국인인데 머리 노랗고 눈 파란데 한국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막 너무너무 비빔밥 좋고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차라리 적어도 그런 사람이 차라리 오히려 고위공직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가.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이런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 공을 세웠던 이런 인물들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참 이건 미국과 무슨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종의 스파이로? 그래서 미래창조가 가장 크잖아요. 부서 중에. 가장 큰데 미국에서 일부러 스파이가 아니고 일종의 뭐랄까 감시단으로 보낸 것 아닐까. 얼마나 한국 정부에서 내 말을 잘 듣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감시하는 인물로 파견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지금 뭐 다들 바로 도망갈 구멍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참 아무래도 스파이 같은데 그렇죠? 참 굳이 올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네. 아무튼 김종은 국정 논란에 이어서 지금 CIA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 김종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박미경의 노래 민들레 홀시되어 듣고 옵니다. 네. 답답한 소식을 하나 더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이야기는 언론들에서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누구보다도 이 박근혜 정부 부처의 내정자들 중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인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누구냐면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분 이야기 제가 기사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좀 가려서 이분 이야기는 많이는 제가 못 봤는데요. 찾다 보니까 이 기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이분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보다도요. 이분의 아버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고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 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된 셈인데요. 이분이 뭐냐면요. 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 육군사관학교 1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조금씩 오시나요? 5.16 쿠데타에 직접 참여해서 육군 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을 거쳐서 73년부터 77년까지 유신 시절의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리고 5.16 쿠데타 당시에 이분이 쿠데타 지휘소를 쓰였던 육관구 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 서 전 장관이 쿠데타를 만약에 반대했더라면 5.16 쿠데타가 실패할 수도 있었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5.16 쿠데타에 핵심 인물들이 다 있는 거지만요. 이분이야말로 대표적으로 5.16 쿠데타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이분이 없었다면 실패할 수도 있었던 어마어마한 공적을 차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쵸? 5.16 쿠데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직접 지휘를 하고 그랬던 인물. 그래서 유신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축이었던 하나회를 바로 그 하나회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특히 이 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이게 더한데요. 이게 더 셉니다. 1975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분이 장관 시절에요. 당시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해종 씨 등 8명의 사형 집행명령서에 바로 이분이 최종 서명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녀공주님께서 인혁당, 민혁당 이렇게 했던 1차 인혁당인지 2차 인혁당 몰랐던 바로 그 인혁당. 네, 그때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최종 서명을, 사형 집행명령서에 최종 서명을 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때 사형 판결 받은 8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바 있죠. 네. 이게 물론 정황상 이 사형 집행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요. 공식적으로는 어쨌건 최종 사형을 집행시킨 책임자가 바로 이 서승환 내정자의 부친인 서종철 전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 역사상 최악의, 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로 평가받고 있는 인혁당 재건이 그 사법살인 사건, 이 사건에 어찌됐건 그 공식적인 최종 서명자인 이 인물, 최종철 전 장관의 아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박근혜 당선자가 어찌됐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해서 과거사 논란이니까요. 빈말 뿐이었겠지만 인혁당인지 미혁당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했겠지만 사과를 한 해 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사과 같지 않은 사과지만 어쨌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인혁당 사건에 그 사법살인을 진행한 최종 서명자의 아들을 마치 시해라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장관 내정자로 첫 번째 지금 인선을 꾸리는 과정에서 장관 내정자로 올린다는 것은 이 인혁당 유족들에게 했던 사과 자체도 전혀 진정성이 조금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건 사과가 아니라 쇼다. 자신의 말을 그냥 아주 쉽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뭔 짓인지 못하겠냐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참, 그쵸. 이런 인물의 아들이 떵떵거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진짜 2013년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하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날인데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되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고가 됐던 것이 아닌가. 예전에 50, 60, 30 시절 인사들이 줄줄이 그때 그 시절 인사들 혹은 그 인사들의 자녀들이 줄줄이 이렇게 박근혜 당선자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우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지금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인선돼 있죠. 이분도 이것저것 말이 참 많은데요.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있는데 이분 역시도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직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이 경제기획원의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잘 살아보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있잖아요. 개발 모델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이게 최고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당사자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다? 대한민국 경제 이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시절에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을 정부에서 키워주고 정부에서 키워주지 않는 기업들은 다 망하고 이런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국민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이런 류의, 그죠? 이런 것들에 그것도 경제 정책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개발 모델,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의 모델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찬양하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그늘 아래에서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분 역시도. 그죠? 네, 뿐만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역시도 자신의 저서에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뭐 다들 뭐 재테크 달인이네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들 박정희의 그늘을 짙게 들이우고 있는 제2의 유신이 아니죠. 유신을 부활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 참, 오싹하죠? 네. 네. 이제 학생들 다 붕대 감는 연습만 죽어라고.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또 이렇게 되는 거냐. 얘기하시는데요. 아,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인사들이라니. 아, 네. 벌써부터 갑갑하죠. 이제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우, 정말 악랄하죠. 네. 진짜 그러네요. 신청곡이 참, 네. 어울리네요. 넥스트의 노래입니다. 아, 대한민국.